워홀 후회하십니까? 후회는 조금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현실 도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금수저냐, 놀기만 하냐, 진짜 이방인이다. 외로울 때 어떻게 견디셨나요? 군중속 고독이란 말 아시죠? 몇 살 때 오면 좋나요? 취업할 때 갔는데 취업할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늘이고요. 저 머리 잘랐어요. 머리 자르고 다시 볶았어요. 너무 파격적으로 잘랐나? 어떤가요? 오늘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에요. 제가 맨날 브이로그만 올리다가 이렇게 말하는 영상은 또 오랜만인데 제가 도쿄 워홀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일본에서 워홀한 그런 후기랄까? 그런 거를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일본 워홀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을 텐데 일본 워홀이 끝나고 이제 너무 이제 또 한국 얘기만 하기도 했고 끝나고 나서 제대로 뭐 이렇게 썰을 풀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인스타로도 무무를 한번 받아봤어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열심히 한번 오늘 쪄보겠습니다. 일단 사전 정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전 도쿄에서 1년 동안 워홀을 했고요. 지금 돌아온 지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1년을 완전 꽉 채워서 364일이었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워홀 후기도 후기지만 일본에서 1년 정도 살아본 사람의 약간 소감이랄까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주셨던 거는 그래서 언니 워홀 후회하십니까? 다시 간다고 해도 워홀 갈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완전 만족하고 후회하지 않고요.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도 저는 무조건 갈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게 변화하고 엄청나게 많은 걸 얻었다. 이건 절대 아닌데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들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가치관 같은 거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1년 동안 거기서 뭘 얻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저는 일본 가가지고 성장을 해본 경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부모님이 이제 저를 키우죠. 초중고를 보내고 대학교도 막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 길 안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냥 뭔가 사회가 정해준 대로 너 지금 대학교 가야 될 시기야. 대학교 가. 대학교 졸업하면은 너 이제 취준해야 돼. 취준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사회가 만들어준 길을 그냥 걸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일본에 있는 1년 동안은 진짜 완전히 저 혼자만의 세상이에요. 1년이란 기간 동안 공부를 할지 뭐 일을 할지 누구랑 친하게 지낼지 진짜 가벼운 거부터는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을 먹을지 뭐 이런 거조차도 내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야 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1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진짜 내가 나를 먹여 살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막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점점 막 내가 성장을 하고 말이 점점 늘고 친구가 생기고 이런 모습들이 진짜 내가 내 자신을 키우는 것처럼 되게 뿌듯하고 25년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일단 그 경험을 내가 해봤던 것만으로 남은 인생에 대한 방향이랄까? 가치관? 이런 걸 정하는데 엄청 수월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엄청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진짜 바로 옆 나라잖아요. 근데도 생활 방식부터 생각하는 이 사고 회로 자체가 우리나라랑 정말 달라요. 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아 내가 진짜 이방인이다 이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완전 다른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이라는 이 감각이 생각보다 되게 편하거든요. 뭔가 애초부터 아 뭐 쟤네들이랑 나랑은 다르니까 이런 마인드를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 눈치도 안 보고 막 이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막 엄청 노력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쫓지 않아도 내가 나인 상태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안심감? 이 느껴진달까? 누구는 현실 도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남들 다 취준하고 뭐 취업하고 뭘 하고 할 시간에 나는 뭐 1년 해외 나가고 갔다 온다니까. 근데 저는 일본에서 느꼈던 게 세상에는 진짜 다양한 사람이 있고 진짜 다양한 삶이 있어. 근데 어떻게 이 삶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속도로 굴러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한국에 살 때는 내 친구들이 전부인 것 같고 내 바운더리 그리고 우리 대학 다 비슷하고 다 똑같은 것 같죠. 근데 그거 전혀 아니라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간섭을 해도 그러든지 너는 네 인생 살고 난 내 인생 살게 이런 마인드가 탑재가 돼요. 왜냐면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도 나랑 이렇게 다른데 잘만 살아가구나를 느낀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일본에 갔다 와서 내 마음가짐이 조금 변한 그런 것들이 되겠고 조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궁금해 해주셨어요. 저는 일단 1년 동안 아무런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고요. 뭐 딱히 별 이유는 없고 초반에는 당연히 저도 알바를 하려고 했죠. 왜냐면은 집세도 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니까 당연히 알바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제 유튜브가 약간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도 수익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아르바이트를 뭐 구하고 거기 적응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하는 시간들을 내가 유튜브에 투자를 하면은 생활비도 충당이 되고 내가 한국에 와서도 또 유튜브라는 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더 유튜브에 집중을 하자라는 판단을 해서 알바를 안 하게 된 거고요. 당연히 집중한 만큼 더 열심히 했겠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진짜 똥꼬 빠지게 열심히 유튜브를 했었고요. 부모님한테 손 벌린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1엔도 받은 적 없어요. 가끔 댓글에 이제 금수저냐, 놀기만 하냐 그런 게 좀 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수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알바 안 한 거 후회하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딱히 후회는 없는데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일본어도 엄청 많이 늘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도 좀 일본인 친구 많으면 좋을걸, 뭐 일본어 많이 늘었으면 좋겠지라는 그런 약간 아쉬운 정도는 있지만 아까 제가 또 말했다시피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의 삶이 있고 돈 버는 방식도 정말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쪽을 택했어도 아쉬움은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냥 저의 선택에 만족을 해요.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질문도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외로울 때 어떻게 견디셨나요? 어떻게 그 외로움을 이겨내셨나요? 라고 정말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엄청 외롭다 이런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원체 제가 외로움을 안 타요. 제가 20살 때부터 자취를 했었는데 20살 때 처음 이제 올라가서 살았을 때도 다른 친구들은 막 엄마가 보고 싶어서 첫날 울고 막 그랬다는데 난 전혀 진짜 너무 신나고 이 집에 나 혼자 남겨졌다는 그 사실이 날 너무 흥분하게 하고 너무 재밌었단 말이야, 자취가.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향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일단 알아주시고 저의 얘기를 들려드리자면은 일단 일본에 처음 오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진짜 존나 많아요. 외로운 감정을 느낄 새가 없어. 어디 구약소 갔다가 뭐 샀다가 뭐 신청했다가 막 이렇게 막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빡세고 너무 머리가 아파. 시간이 조금 난다고 해도 외로운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편의점에서 저거 먹어야겠다, 저 디저트 먹어야겠다 이런 감정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고요. 근데 점점 이 생활에 적응이 되고 조금씩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좀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기는 해요. 진짜 갑자기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그냥 뭐 신호등 기다리다가 이렇게 뭔가 갑자기 훅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감정이냐면 갑자기 와, 여기 일본이네? 여기 의지할 사람 한 명 없고 나 진짜 여기서 혼자구나 라는 느낌이 확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이 들 때 저는 그냥 그랬어요. 와, 한서연 진짜 일본에서 혼자 사네? 살아보고 싶다 했는데 진짜 사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넘기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죠. 그거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땅굴을 파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넘기면은 또 이게 훅 온 것처럼 또 훅 가요, 그런 감정이.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들 외롭다 힘들다 하는데 나는 왜 안 외로울까? 왜 안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내가 외롭지 않은 이유. 일을 안 한다. 여러분, 군중속 고독이란 말 아시죠? 사람이 원래 혼자 있고 그럴 때는 괜찮아. 근데 주위에 막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랑 말도 안 통하고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소외감 들고 외로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런 환경 안에 안 놓였어가지고 그냥 안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의 덕도 좀 컸는데 1년 동안 남자친구랑 진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페이스타임으로 통화를 하고 잤거든요. 그냥 되게 하루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그냥 썰 풀듯이 전화를 하면은 뭔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그 이유 하나가 되게 사람이 버틸 힘이 생긴달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힘들다, 외롭다 그럴 일이 있으면은 한국에 있는 친구든 애인이든 부모님이든 전화해가지고 있었던 일 한번 이렇게 쫙 다 말해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질 거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몇 살 때 오면 좋나요? 이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한 번도 막 몇 살 때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마다 뭐 주머니 사정도 다르고 뭐 조건도 다르고 시기도 다른데 몇 살 때 오면 안 되고 몇 살 때 오는 게 가장 좋고 이런 건 진짜 저는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는 나이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취직을 해야 되면 결혼은 또 언제 해야 되면 약간 이런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런 정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학 졸업 유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20대 초반보다는 20대 중후반 정도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0대 초반 정도는 일단 한국에서 즐길 게 아주 많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널려 있잖아요. 20대 초반에는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한국 안에서 경험할
불안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 그거를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는 한국에 있는 거를 즐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릴 때 알바 같은 거 해보면 알잖아요. 저도 딱 20살 때 편의점 알바로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사장님한테 혼날까 봐 걱정되고 손님이 뭐라고 하면은 막 엄청 상처받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한 25 정도만 돼도 약간 이렇게 짬이 차면서 어떤 알바를 해도 막 그렇게까지 후달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유를 갖출 수 있을 때 타지로 가는 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덜 불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20대 중후반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의 그 조건과 생각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 뭐 1년 늦고 2년 늦고 뭐 3년 늦고 이게 그렇게까지 인생에서 큰 중요한 그런 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다들 취업할 때 갔는데 뭐 그렇게 불안하진 않으셨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사실 저는 딱히 취업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취업할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취업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 한국사, 컴활 뭐 이런 거 있죠. 저 하나도 없었고 토익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계속 뭔가 내가 이 상태로 뭐 직업을 가져도 될까? 뭐 취업을 해도 될까? 나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 나이가 됐다고 취업을 하고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그냥 계속 있었고, 그래서 애초부터 뭐 취업을 빨리 해야겠다 뭐 이런 조바심이 전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1년 정도는 나에 대한 자아 탐구의 시간이랄까? 이렇게 보내기로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렇게 뭐 불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셨던 거, 이건 해볼 걸 하면서 후회하는 거랑 이건 진짜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 있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후회하는 거는 새로운 사람 많이 안 만난 거? 요거는 조금 후회를 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람 만나러 갈 노력은 안 하는 그런 타입이랄까? 그냥 나한테 다가와주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 사람들이 떠나가면 약간 안녕, 슬프지만 안녕 이렇게 보내주는 또 타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또 친해지고 하려면 계속 연락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으로서 막 사람을 엄청 막 만날 그런 기회가 없는 거야. 근데 도쿄에도 보면은 막 한일 교류회라든지 아니면 막 그런 언어 교환 어플로도 만나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해볼 걸,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나가지고 친구도 좀 해보고 여러 사람 만나볼 걸 하는 후회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거 적극 활용해보세요. 생각보다 한국에서 살면은 막 새로운 사람 만날 기회 없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가면은 그때가 약간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고 너무 쉬운 말인데 유튜브입니다. 제가 열심히 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정말 운이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댓글 달아주시고 같이 막 라이브 하면서 얘기도 하고 막 했었잖아요. 그런 게 또 엄청 힘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시간 동안 유튜브에 집중하기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5홀 후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고요. 정말 많은 질문 주셨는데 하나하나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초기 비용이라든지 뭐 월세라든지 일본 5홀 결심 계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옛날에 올렸던 일본 5홀 Q&A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종종 일본 5홀에 대한 썰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푼 썰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이 구도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주 브이로그에서 만나요.